네, 5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6개월간 진짜 힘들게 버텨온 기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사전투표가 새벽 6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오늘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저희들과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이 왜 이렇게 가라앉으셨습니까? 네, 계속 유세하고요. 예. 오늘 아침에도 6시 15분에 가서 사전 투표했고 바로 근처에 있는 부평에 갈산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출근길 인사하고 예. 그다음에 라디오 인터뷰 하나 마치고 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아, 라디오 인터뷰 하시고 시선 집중 예. 출연하시고 예. 네.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떠세요? 직접 유세 현장 다니시고 지역 주민들 만나시고 하시면 네. 예. 분위기는 다들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요. 아, 예민하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인천 부평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민주당이 상당히 그 우세 지역. 우세 지역이라고 봅니다만 그건 확실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분이 아닌 분들 표정이나 유심히 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불만스러운 표정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뭔가 마음속으로 어허. 꿍하게 생각하는 게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면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 투표율 독려해야 되고 마지막까지 돌출 변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며 예. 그런 돌출 변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잘 대응을 해서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된다. 그야말로 양동이에 물을 한가득 들고 이 돌밭길을 걸어가는 그런 심정으로 가야 된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닷새 앞 딱 5일 남았기 때문에 네, 이 네. 5일 안에 혹여라도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딴 데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그렇습니다. 관리를 해야 된다. 잘못하면 돌불에 취해서 또 넘어질 수도 있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돌불에 넘어져서 물을 다 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어제 민주당 선대위 내란잔당 선거공작 저지단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현직들하고 연계해서 가짜 뉴스 그리고 무슨 단톡방 이런데 글을 올리고 있다. 불법적으로 대선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어떤 제보를 받으신 겁니까?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직 그 국내 파트 전직 국내 파트 분들이 국정원 국정원의 전직 국내 파트 분들이 이제 저쪽 캠프에 가셔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국가정보원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내놓으신다면은 그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근데 그게 아니고 과거에 주로 국정원 안에 그 정치 파트, 국내 정치를 담당하던 분들이나 수사국 분들이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흑색 선전으로 보이는 그런 그 이재명 후보 비방 유언비어 유포와 같은 그런 심리전을 전개하는 것 같은 그런 활동 정황이 지금 보여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직하고 연관된 부분은 좀 조금 다른 이슈입니다. 문건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존재하고 그다음에 현재 전직 이 분들이 지금 그 김문수 캠프에서 진실 대응 전략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구에 소속돼 있으시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당히 그 원로급 차장 출신도 계시고 또 그 현재 그 국정원 전직들 의 친목 단체인 양지회의 간부 출신 일부도 전 간부 출신은 일부도 관여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양지회 내부에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원인데 그 중에서 일부 연구자들도 함께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양지회 회원이거든요. 예. 전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느냐. 다만 그 유언비어 유포라든지 SNS에서 흑색 심리전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 과거에도 그 박근혜 때도 그렇고 댓글 공작이라 해가지고 예. 그때는 이제 아예 국정원에서 그렇죠. 국정원에서 양지회라고 하는 전직의 친목단체 모임의 회원들을 활용해서 댓글 공작하다가 예. 수사도 받고 또 처벌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님 쪽에 사실을 확인해 달라. 네. 이런 게 있는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예. 오해 살 일은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걸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지적을 그저께도 했고 어제도 그런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일단 전직 그 국정원의 차장급이면 굉장히 고위직 간부를 예. 역임하신 분인데 이분을 포함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몇 분 정도가 김문수 캠프에서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가 한 뭐 100여 명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좀 줄어든 숫자예요. 예, 예. 과거에 네. 그 뭐 원세훈 이전, 원세훈 이후 뭐 이런 시절하고 비교해 보면은 예. 뭐 완전히 뭐 최대 규모로 조직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상당 규모가 상당 규모가 1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예. 그 이러한 그 작업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네. 그런 중에서도 지금 그 단톡방은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그 댓글을 이렇게 확산하는 어떤 시스템 네. 체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 클라이언트를 관리하고 이런 체계를 통해서 네. 같은 내용의 우리 후보에 대한 흑색산전 비방의 글이 유포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포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 뭐 대북 심리전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국내에서 국내 정치 파트에 과거에 계셨던 분들이 실제로 대선 판에서 네. 어떤 방향으로 대국민 심리전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식이라고 봐야 됩니까? 요새는 뭐 인지전이라고도 하고 인지전, 심리전이라고 예.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줘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을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 심리전보다 조금 큰 개념이 이제 인지전인데 네. 그런 개념이 그 도입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정보기관에서 그 고유로 대적 심리전의 수행 기법을 우리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면 그것은 네. 잘못된 것이다. 그런 방식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일단 그 김문수 후보 캠프에 네. 진실 대응 전략단이라는 팀이 있는데 네. 이 팀에 에스모 대공수사 1급 H모 씨 그리고 양지회 산하 앞서 말씀 주신 연구원의 HKJ 네. 등이 댓글 작업에 연루된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라는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진실 대응 전략단 보니까 뭐 활동 내용이 대체로 이제 투표와 관련된 얘기들을 최근에 보도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뭐 이를테면 저쪽에서 그러니까 그 진실 대응 전략단에서는 이재명 캠프 혹은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원이 뭐 이를테면은 도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뭐 예. 도장 가져가서 투표하셔야 된다 어르신들 뭐 예. 이런 악의적인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런 예. 주장은 우리 당에서는 네. 그 윤석열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네. 또 황교안 후보나 또 김문수 후보 본인도 그러신 적이 있죠. 그러한 그 부정선거 음모론. 네. 심지어는 그저께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잖아요. 사전투표 폐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사전투표를 하라고 독려하시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확신이 들으셨는지 네. 그리고 방금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네. 도장을 가져가야 된다. 네.
우리 모든 그 의원들 예. 한번 보십시오. 딱 한 가지입니다. 예. 전국에 어디든 주민센터 가셔가지고 네. 신분증,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이거나 운전면허증이거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만약에 그 사전 투표가 불리하다라고 하는 김문수 후보님의 생각을 반영을 해가지고 네. 사전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거는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그 선거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투표 참여하시기 위해서 예. 만드는 그 사전 투표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하는 것도 우리 당을 그 악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이중으로 사전 네. 투표를 못하게 하는 거 하나고 또 이중으로 또 하나는 우리 당을 비난하는 거잖아요. 네. 전혀 근거 없이. 예. 그건 그거 자체가 인지전이죠. 혹시 그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 주신 S모 대공수사 1급 H모 씨, 연구원 HKJ 이런 예. 분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이 과거에 예. 이제 뭐 대공수사단이라든지 방첩, 네. 또 국내 정치 파트에서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또 그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의 초기에도 그 고위직에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알고 있다고 보시고 네. 그런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진 캡처도 갖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 사실을 올리고 있는 겁니까? 단톡방에 또는 뭐 캡처된 내용은 사실은 어떤 건가요? 마치 뭐 우리 당과 뭐 이재명 후보님 쪽에서 무슨 친중이라든지 아 친중 어떻게든 지금 그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TV 색깔론? 토론에서 계속해서 이제 북한 색깔론이 안 먹히니까 네. 중국 색깔론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뭐 북한에 뭐 걸핏하면 네. 무슨 뭐 저 이화영 건 연상시키면서 대북 송금. 뭐 대북 송금이라든지 네. 그거보다 더한 내용들 같은 것을 담아서 네. 이렇게 유튜브로 제작해서 뿌리고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제작해서 뿌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그 예. 원로급에 해당하는 예. 그런 그분의 지인의 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좀 뿌리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러면 지금 유튜브가 막 유튜브 댓글 바로 그렇습니다.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튜브는 어떤 건데요? 어떤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지금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삭제했으면은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네 최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실제로 제작을 하고 그 제작된 유튜브 그분들이 제작을 한 건지 네. 어디서 박혀 있는 거를 어떻게 해서 끄집어 올라온 건지 예. 그 유튜브를 제작한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예. 그런 내용으로 뭐 유튜브 제작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주목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친중이면 뭐 어떤 방식의 허위 사실 그냥 친중이다 뭐 이런 거는 아닐 것이고 예, 그거보다 훨씬 센 말인데요. 그렇죠. 제가 어떤 건지 조금만 알려주시면 내용을 아니, 뭐 예.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또 우리에 대한 그 모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는 것인데요. 예. 네. 그뭐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중국이 됐든 누가 됐든 제 3국이 우리 안보 이익이나 국익에 침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대응을 한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중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이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네. 다른 나라와 경제관계 협력을 유지한다. 일본하고도 협력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미 일간에는 안보 협력까지 네. 지금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우리의 그 무역 규모가 20%이고요. 예. 가장 최근 통계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지만 중국하고는 19%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일 중요하지만 중국도 그 무시할 수 없거든요. 29% 대 19%.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장해 가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그건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회복돼야 된다. 우리 수출이 앞으로 늘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 인도 시장 두 개 합치면 30억에다가 동남아 시장 37억 이쪽으로도 더 파고들어야 되고 미국에도 다시 이 무역 그 압박 속에서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0.2%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친중 운운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친미입니다. 친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친중도 하고 친미도 하고 친러도 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사이좋게 그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친러냐 친미냐 네. 친중이냐 이런 거는 예.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중심 예. 우리 대한민국 중심이죠. 우리는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고 외교도 국정 운영할 것이고 외교도 할 것이다. 그런 것이지 누가 친중 친북 친미가 따로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것도 않습니다. 일종의 이제 과거 프레임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왜냐하면 하는데 우리 중심성을 스스로 포기한 개념이기 때문에 예. 뭐 어떤 것이 붙든 간에 친 뭐라든지 종 뭐라든지 하는 건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다 그 캡처된 화면이 있는데 예, 그걸 읽지를 않으시는데 제가 그 이상민 장관이 아니어가지고 안 보이네요. 이상민 장관은 작은데. 멀리서도 예, 지금 단전단수 문건이 예. 확인이 되는데 저는 안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제가 이거를 좀 유의하고 있는 것은 예. 확 이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어제 예. 그제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기자 회견을 했고 김문수 후보님 쪽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도 드렸고 확인해 줬습니까? 아직 안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이런 부분 네. 혹시 전현직과 연관성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현직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그 북풍 관련 문건 예. 이 전직에게 이미 가 있다든지 또 그 전직이 그런 북풍 관련 문건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흔들어 대기 위해서 써먹으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국정원장이 직접 예. 감찰을 실시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어제 저희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예. 이제 9시 조금 넘었습니다만 예. 국가정보원에서 그런 거 없다라든지 예. 철저히 정치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굳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안보 기관인 국가정보원을 폄훼하거나 이럴 생각이 없거든요. 네. 저도 국정원의 해외 담당 기조실장 다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일 또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중지시키거나 지금 빨리 차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정보원 측에서도 그렇고 네. 김문수 후보님 쪽에서도 그렇고 네. 이러한 그 정치 공작으로 비치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 당도 마찬가지죠. 그 저쪽 당도 마찬가지고 서로 하지 말자. 네. 특히 국가정보원 전직들이 어떤 정책이라든지 국가정보기관의 어떤 미래 비전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구상을 내놓은 것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고 권장돼야 될 일이죠. 전직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전직 국정원들이. 근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 주신 대로 이른바 신북풍 문건 현직 국정원 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네. 담아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 가 있는 원로급 국정원이나 아니면 뭐 양지회 출신들 연구원 네. 출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건을 흔들면서 이런 뭐 문제가 있다. 예. 예, 이를테면은 별로 지난- 근거도 없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 문건이 몇 페이지짜리 문건이든가요? 몇 페이지라고는 말할 수 없고요. 예. 예, 그 문건을 입수를 하신 거죠 민주당에서?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예. 예. 저는 예. 입수를 못했습니다. 저는. 예. 예.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아, 저는 예. 아직 못 봤는데 내용은 압니다. 그 그래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니 뭐 우리 당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네. 뭐 다른 무슨 뭐 재야라든지 예. 아니면 뭐 노동운동이 아, 뭐 북한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들 하는 어,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수사로 이미 다 정리가 됐고 예, 그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예, 예. 또 윤석열 정권 초기에 예.
등에다가 뭐 국가정보원 써가지고 막 민주노총 가고 이렇게 그랬었죠. 뭐 압수수색 막 하고 하고 그런 것들 그랬었어요.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미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그렇죠. 예. 그런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예.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뭐 부분 조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악용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뭐 일종의 뭐 노동단체에 무슨 간첩이 있다 뭐 이런 뭐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은 아하.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미 수사할 만큼 했고 다 법적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은 또 처리 안 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계속해서 주시하고 감시 추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이제 현직 분들과 전직 고위직들과 네. 연결이 돼가지고 예. 그런 그 행위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계속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청을 어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드렸습니다. 예. 그 앞서 말씀하신 그 여러 저 이니셜로 예. 말씀 주신 이런 분들이 댓글 작업 뭐 이런 거 하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치적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불법적인 그 심리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심리전.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그분들이 직접 댓글 달고 이런 정도는 넘는 분들이거든요. 그 정도의 하급은 아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심리전의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다. 심리전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 이분들은 매우 그 잘 압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 국내 정치 메커니즘을. 그렇죠. 아니, 숙련된 분들이시고 예.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해서는 안 될 일로 해서 다 법에서 다 배제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직 시절에 과거에 이미 그런 것들을 해봤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보를 활용한 혹은 동원한 네. 정치 공작에서는 아주 뛰어난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 분들이 특정 캠프에서 만약에 그런 그 불법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신다면 그건 안 된다. 정치 공작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불법적인 정치 공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거다. 옛날에처럼 무슨 뭐 정치인들 잡아다가 뭐 고문하는 것만 정치 공작이 아니고 이제는 신지전, 인지전이라고 하나 확장된 개념을 다 정치 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분야에 특화되신 아주 유능한 분들이거든요. 전직 이 캠프에 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하시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량 살포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량 살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상 징후 그걸 이렇게 일단 트래픽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징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착한 것들을 지금 모아두고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징후가 발견돼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기서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 더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확산되는 내용을 종합해서 또 발표할 수도 있으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댓글이라든지 게시물, 채팅 내용 이런 것들이 특정 일자, 특정 시간에 동시에 게시되는 그래서 이렇게 조직적 움직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서 뭐 아주 악의적인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공정선거를 위협하는 그런 불법 행위다. 타인을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흑색 선전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적인 허위 정보 퍼뜨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죠. 그 국정원의 A 부서 N 국장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문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에서? 그러니까 그 특정 부서는 우리 국정원은 이제 정보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그 정보 활동 기관과 협력을 하죠, 당연히. 협력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조언도 하고 네. 때로는 그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또 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기능과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죠. 그 부서가 문상호 당시 그 정보사령관과 네. 12월 2일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첩보가 있고 네. 그 첩보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당사자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자꾸 발뺌하고 그 계엄하고 상관없다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보사와 그 A 부서장이 네. A 부서장인 엔모 국장이 통화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통화 자체는 본인도 인정을 했습니다. 네. 내용이 뭐냐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다,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에 지금 대통령실에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네. 운영하는 현안 대응팀 네. 지난 그 국정조사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현안 대응팀이 있습니다. 그 현안 대응팀의 영관급 장교도 그 정보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다시 정보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안 대응팀이 전체적으로 다 없애야 되는데 예. 없애지 않고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원대 복귀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 어떤 공작을 위한 준비라고 하면 상당히 그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국정원, 정보사, 그다음 대통령실과 연관된 안보실과 연관된 일종의 그 공작 준비 단계라든지 기획 단계로 비춰진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닷새밖에 안 남았는데 네. 닷새 남은 가운데 이 대선을 위해서 판을 바꾸는 공작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이제 사전 투표도 시작됐는데. 우리 후보님 예. 테러.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떤 특정 날짜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해서 특정 날짜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테러를 어떤 감행하는 특정 날짜가 나왔다는 겁니까? 예, 그런데 며칠인데요? 아니요, 그 말하면 없고. 그건 이미 이제 뭐 공유할 단계에서 예. 저희 당에서 예. 그 대응하는 쪽하고는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것이 이제 근거가 없다면은 불필요한 그 불안 조장이 되는 것이고 네. 근거가 있다면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로서는 그 주목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에 네. 그 제1차장실 산하에 대테러국이 있고 예. 그 대테러국에 또 이런 총기 같은 것이 불법적으로 들어오거나 뭐 해외에서 무슨 뭐 준군사 조직 요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또 이 조직이 있거든요. 국정원 안에. 예, 당연히 있죠. 있겠죠. 예. 그것이 이제 임무 직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런 작업들을 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든지 경찰과 협조를 하고 있다든지 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 그 대통령실에 있는 현안 대응팀에 네. 김태효 밑에 있다고 하지만 실무 책임자는 국정원에서 나간 2급 직원이고 그 밑에 4급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은 원대 복귀 시키라 이거예요. 지금 무슨 현안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 대여섯 사람이 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 대응팀은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국정원장께서는 빨리 이 두 사람을 원대 복귀 시켜 주시고 네. 그리고 그 정보사의 어떤 공작 관련 업무를 협조 내지 관리하는 국정원 내 부서가 있으면 그 네. 부서에서도 빨리 이걸 막아 주십시오. 그걸 부탁드리는 거고 대테러국에서도 국제범죄 관련 대응 그 조직과 함께 가동을 해서 테러 정보 같은 것들이 있는지 또 그 테러 정보가 혹시 있다면 경찰과 협조를 해서 우리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유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네. 차단하는 데 협력을 해야죠.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가정보원의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특정 날짜까지 지금 정해진 상황이다. 이 정보를 입수를 민주당이 한 건데요. 네. 실제 감행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예. 우리 이제 우리 구독자들 입장에서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박선원 의원이 평소와 다르게 뭐 저렇게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돌리고 이야기하고 또 돌리고 이야기하고 답답하다.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사안은 그렇게 막 얘기할 수가 이야기해서 없다. 할 수가 없어. 이건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아, 국가 기관의 어떤 그 존재 이유와 관련된 것이고 또 그 국정원의 전직의 대다수는 또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현직도 다 이런 짓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일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일부 때문에 우리 국정원 전체의 명예에 또 제가 훼손을 주고 싶지 않다는 점. 그래서 계속 경고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이 우리 후보님에 대한 어떤 그 유해 정보 이런 것도 자꾸 이야기하는 게 불안을 조성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움직이니까.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정원 요거만 대테러국에서 열심히 경찰과 협조하고 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징후가 포착되면 차단하겠다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제가 계속 경고성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태용 원장이 지난 일요일에 1급 부서장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내란과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일종의 책 잡힐 게 있으면 정리해라라는 말을 했다는 건데요. 그 증거인멸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날짜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이제 저한테 제보 들어온 거는 이제 일요일이다라고 하는 점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닙니다. 바로 그저께 월요일 저녁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월요일 저녁? 근데 뭐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저녁이나 다 똑같은 거고 그 원장이 그 1급 부서장들을 다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계속 지금 그 내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피의자 입장이고 그것은 이번에 새로운 게 많이 나왔잖아요. 비하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국가수사본부에서 파악하기로는 비하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통령실의 대집무실이라 그러나요? 대회의실의 CCTV까지 다 나왔고 거기서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헌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경관계 장관, 경관계 국무위원 8명을 먼저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조태용 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닌데 지금 국무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무슨 문건 같은 거를 뒤에 느껴 이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의 모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본격적으로 국무회의를 하자 해서 늦게 도착한 조규홍 장관에게 뭐 문건을 이렇게 건네주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 다 이제 수사를 더 받아야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 내란과 관련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별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책 잡힐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한 것 중에서 한번 살펴봐라 이런 뉘앙스로 저한테는 지금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문건 정리라든지 증거인멸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처리하고 있는 동향이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법이죠. 특히 이 국정원은 뭐 다른 기관도 그렇겠지만 그 인트라넷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그런 그 PC 별도 작업용 그 컴퓨터 프린터만 연결돼서 작업해서 출력하고 또 그걸 보고하고 또 없애고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처리하라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멍텅구리 PC를 만약에
다 없애라든지 폐기하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있다면 그건 증거 인멸 행위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네.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긴 시간. 네. 오늘 조금 살짝 답답했습니다, 의원님. 뭔가 구름 속을 헤매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그러실 조금 더 겁니다. 예, 네.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예, 드는데 저도 그거는 양재 회원인데 같은 회원끼리 그런 그럴 수는 점도 없어서 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면 네. 이 당사자들은 내 이야기 하는구나 다 하는구나 알고 알아들을 있을 것이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가 네. 조만간 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